비스로 들어가요. 하나는 선생님도 한동대에게 했어, 안 했어? 너도 몰라? 한동대요. 한동대라고 있어. 그래서, 대학교요? 한동대학. 한동대학교가 선생님 보기에는, 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 한동대요? 음, 학교 모르겠어. 처음 들어봐. 한동대 그 한번 검색해봐. 갈대상자라고. 갈대상자라고 이제 한동대를 세우신 분 장모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한동대를 세우기까지 갈대상자. 네, 그 교수님 돌아가셨어. 근데 긴 문자들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그 세우시고 고생한 거 그런 거를 이제 다 합니다. 유명한 책이요. 갈대상자 읽고 한동대 온 사람 봤습니다. 한동대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성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거기 기독교 학문을 책임진 성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대 다니는 애들의 98% 정도가 다 기독교입니다. 외부인도 가끔 있긴 하는데 외부인이 올 때는 학교에서 서약을 받아요. 어떤 기독교 행사를 하거나 어떤 기독교를 가르쳐도 수용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어, 입학을 허가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자제, 모든 목사님 자제들은 다 한국이에요. 한동대? 한국. 그러니까는 목사님 자제나 선교사님 자제는 특혜를 줘. 특혜를 주니까 가기가 쉽겠지? 그래서 이제 많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로는 50% 이상이라고 하고 전교생의 50% 이상이 대부분 목사님 자제거나 선교사님 자제거나.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가끔 가다가 애한테 전화 올 때가 있어. 우리 애가 한국이야.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일찍부터 전화를? 새벽 기도 갔다가 전화한다. 새벽 기도가 걔네 책불당에 굉장히 큰 강당 같은 데요. 거기에서 항상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교생이 한 3천 명 되는데 매일같이 한 1,000명 이상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학교가 한국. 거기 유명한 일화 많아. 한국인데 실제로 가보면 학점 축구에 안 커. 뭐 너희들이 아는 연대 뭐 이런 거에 한 10분의 1. 음, 건물은 많아. 건물은 많은데 크지 않은데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아이가 가면 놀래. 학교를 가면. 학교를 가면 뭐라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매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놀래. 전부 무인, 아무도 없어. 애들이 다 바구니에서 돈 것을 자기가 다 돈 내고 것을 요즘은 또 다 카드니까 돈도 그렇게 그런 학교가 있어. 취직도 잘 돼요. 근데 하여간 그 성적이 음. 근데 지금은 많이 약해져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한 1.2등급 정도 정시로 수능 1.2 올 1등급과 조금 미치잖아. 그러니까 네 과목 중에 세 과목은 1등급이고 하나가 1등급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한 3등급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올 3등급 정도. 올 3등급 정도도 가능하다. 근데 너네하고는 좀 다르지. 걔네는 9등급제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시로 가면은 올 3등급. 너네 정시는 9등급제잖아. 수능으로 이제 올 3등급 정도 되면 얼마나
자, 됐죠, 이거? 네. 배 목사님이 고신재단 출신이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설교 말씀하실 때 배신, 거기 고신 쪽에서 오셨다고. 거기 한동대에 있는 애들은 이제 대부분 다 고신 쪽에 신대원을 가고, 대학원을, 신학대학. 고려신학대학원 한가 대부분 다 그쪽으로. 또, 자연수 2310을 1보다 큰 새 자연수의 곱으로, 새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A. 두 개의 합성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B라고 하자. 여기 있는 문제는 지금 거기에 다나가 이렇게 질문한 모든 문제는 다 아까처럼 몇 개로 분할할 거냐를 물어보고, 분할의 문제야, 분할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아, 이거는 분할의 문제구나가 생각이 나면 풀 수 있어. 나누란 얘기구나. 세 자연수의 곱이니까 세 개로, 세 조로 나눠라. 이 뜻이야. 그 다음에 합성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 합성수는 뭐야? 소수, 위에 거는 세 자연수의 곱이니까 소수들을 먼저 다 소유수분해를 해. 그래서 소수들의 곱을 먼저 나타내. 그럼 이제 2310은 어떻게 되니? 소유수분해하면, 음,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그렇지? 다섯 개잖아.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어라. 그 말은 뭐냐면 다섯 개를 세 조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주면 되잖아. 세 조로 나눠서. 그러면 다섯 개를 세 조로 나누는 방법은 뭐니? 한 개, 그 다음에 다섯 개니까 한 개, 한 개, 세 개. 그치? 이 다섯 개 중에서 한 개, 한 개, 세 개 뽑으면 되잖아. 네. 그럼 세 자연수 곱이 될 거 아니야. 각각이 다 자연수일 거 아니야. 또, 또 뭐 있죠? 다섯 개니까 한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뽑아야 되지. 또, 잠깐만. 1은 안 치나? 1보다 큰. 1보다 큰. 이제 없나? 두 가지야? 네. 두 가지.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순서 바꿀 수 있잖아. 네. 그렇지?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새 자연수니까. 이제 순서를 바꿔줘야지. 그렇죠? 이거 순서 바꿔 쓰는 건 몇 가지야? 3팩을 2팩으로 나눠서.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알아? 예를 들어서 A, B, C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3팩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두 개의 문자가 같아. A, B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해가지? 그럼 이거 두 개는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게 2팩이잖아. 근데 그게 한 가지로 보는 거잖아. 같은 문자니까. 그러니까 원래 3팩에다가 A 같은 문자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보니까 나눠줘야 돼. 그치? 아까도 똑같잖아. 두 개 이렇게 배열할 때 두 개가 개수가 똑같으면 얘네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똑같이 보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팩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얘네들이 순서가 바꾸는 경우를 같은 경우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2팩으로 나눠준다. 애도 순서가 같죠? 그러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이것도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죠? 개수가 얼마 안 되네. 734?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눠야지 먼저. 먼저 뽑아야지. 음, 한 개, 한 개, 세 개를 뽑아야지. 다섯 개 중에. 그러니까 뽑는 경우가 5C원 곱하기 하나 남았죠? 네 개 남았죠? 4C원 곱하기 3C3 곱하기 그 다음에 2팩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이거 두 개가 똑같잖아, 개수가. 한 개, 한 개, 세 개를 먼저 뽑아야지. 한태는 어떤 거? 원래 이쪽에서 그랬잖아요. 음. 여기 옆에 여기 시에는 한태를 안 해요. 아, 이제 일단 뽑았지. 뽑아서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지. 일렬로 세워야지.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세 개를 이렇게 뽑아야지. 아, 근데 이거는 뽑기만 하면 되나 보다. 새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네, 그냥. 그치? 새 자연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니까 뽑기만 하면 되네. 이거 필요 없네. 분배를 할 필요가 없네. 이게요? 음.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새 자연수의 곱으로만 나타내라는 얘기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세우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세계적으로 뽑으라는 얘기야, 세계적으로. 됐어? 그럼 그 다음 거는 다섯 개 중에 하나 뽑고 네 개 남았죠? 네 개 중에 두 개 뽑고 두 개 남았죠? 두 개 중에 두 개 뽑는데 얘네 둘은 개수가 같으니까 200분의 1 해줘야죠? 이렇게. 네. 같은 게 두 개니까 이분의 일이에요. 음, 세 개면 삼분의 일. 그렇지. 만약에 여섯 개를 두 개, 두 개, 두 개일 경우에는 300분의 1. 개수가 같은 게 세 개면 300분의 1. 개수가 같은 게 두 개라서 200분의 1. 됐죠? 네. 그래서 이거야.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니? 이건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죠? 10가지네? 이거는 5 곱하기 6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죠? 15가지네? 15가지. 그래서 이게 뭐다? A다. 25가지죠? 더하면? 네. 음, 그래서 25가지. 이게 A야. B도 구해야죠? 네. B는 합성수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인데 합성수가 되려면 이 중에서 적어도 두 개가 곱해져야 돼. 하나면 안 돼. 하나만 있으면 합성수가 아니라 이거 다 소수잖아. 네. 하나만 있으면 소수인데 두 개를 곱하면 합성수가 되잖아. 그치? 합성수는 소수가 아닌 거. 네. 그래서 합성수가 되려면 적어도 두 개 이상이야. 곱하기가.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서 두 조로 구별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세 조로 하면 하나가 생기잖아. 세 개로 이렇게 분할하면 일이 하나가 생기잖아. 그럼 이거는 합성수가 아니잖아. 네. 한 개만 있으면 소수잖아. 다 소수니까 여기 이게. 소수가 한 개만 있으면 안 된다고. 소수가 두 개를 곱해지만 합성수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조를 짤 때 두 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지. 조가. 그럼 결국 두 개, 세 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야 합성수지. 적어도 두 개야 된다.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고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으면 되지. 그럼 10가지지. 이게 B지. A하고 B를 더하면 35가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35가지.
괜찮습니까? 네. 다 분할이죠, 분할. 네. 그치?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걸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했을 뿐이지 다 분할하세요. 이게 문제를 읽고 5개를 3개조로 분할하라는 얘기구나. 이거는 5개를 2개조로 분할하라는 얘기구나.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식으로. 또 737번이 15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 도형의 선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직사각형 이것도 이제 분류를 해줘야 돼. 이 문제도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직사각형을 만들 때 여기는 세로 칸이 있잖아. 세로 칸이 한 칸일 때, 세로 칸이 2칸짜리일 때, 이렇게 세로 칸이 3칸짜리일 때, 3칸짜리일 때, 세로 칸이 4칸짜리일 때 이렇게 구별을 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칸짜리는 이렇게 한 칸짜리는 이게 결정되어 있는 거야. 가로선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야. 가로선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를 한 칸이라고 보자. 그럼 이제 세로선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직사각형이 생깁니다. 네. 가로선을 2개를 선택을 해놓고 세로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2개를 아무거나 선택하면 그게 직사각형이 됩니다. 어차피 직사각형이 되려면 가로 2개, 세로 2개가 필요한데 하나를 고정시키자. 그래서 한 칸짜리다라는 얘기는 가로선을 통일하자는 얘기예요. 정해놓지 않은 거야. 가로선을 정해놓고 세로선을 선택하자. 이해가지? 그렇죠? 그래서 한 칸짜리 직사각형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죠. 한 칸짜리는 얼마야? 70도. 요 맨 밑에서 70도. 그렇죠? 거기만 있는 거 아니지? 또 있잖아. 여기도 한 칸 있잖아. 음. 이렇게 한 칸이잖아. 한 칸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 선택하면 직사각형이 생길 거 아니야. 2층에서. 그렇죠? 그래서 2층일 때. 2층일 때는 50회지. 괜찮지? 똑같은 방법으로 3층일 때. 이게 3층이죠? 3층 이것도 한 칸이잖아.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잖아. 그치? 3층일 때 40도. 괜찮니? 4층일 때도 해야죠. 4층일 때. 4층일 때 한 칸짜리. 그러면 두 가지죠? 30도죠, 30도. 세로선이 3개니까. 플러스 30도. 이거 더해주면. 한 칸짜리만 있는 거 아니죠? 그렇지? 2칸짜리. 2칸짜리. 자, 2칸짜리는, 이제 여기까지 한 칸은 이해됐지? 이거 다 지우고. 자, 이번에는 2칸이니까,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높이가 2칸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 이제 세로선을 선택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5개 중에 2개 선택하면 직사각형 생기겠죠? 50도. 이해가지? 근데 2칸짜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2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2칸도 있지. 네. 이것도 2칸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플러스 40.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2칸일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2칸이잖아. 그럼 세로가 하나, 둘, 3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30. 이제 없죠? 네. 그래서 2칸짜리. 그 다음 지우고, 그 다음 3칸짜리. 3칸짜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칸이죠. 괜찮니? 그럼 세로선이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 칸짜리. 네 개 중에 두 개 선택. 그 다음에 세 칸짜리는 또 있죠? 세 칸짜리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어도 세 칸이지, 그렇죠? 그럼 세로선이 세 개니까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면 되지. 플러스 30. 괜찮니? 그 다음에 또 네 칸짜리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네 칸짜리. 네 칸짜리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네 칸짜리지. 그러면 세로선이 세 개니까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면 되죠? 이거 다 더해주면 최대선 없겠거든요. 근데 이거 해답지 보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치? 선생님 설명한 거 이해가지? 네. 또, 사는 습관이랑 40번? 이거? 1번 아니면 3번인가? 3번. 3번 찍었어? 네. 선생님은 1번. 왜 그래? 왜 그렇게 찍었지?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평가원 문제거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지금 여기가 1, 2, 3, 4, 5잖아. 그럼 어떤 학생이 찍어? 찍을 때 가장 확률이 적게 만들어. 해답을. 그래서 항상 분배를 할 때 여기 잘 봐봐. 1번을 보면 앞에 거 3개가 똑같고 뒤에 거 2개가 다르잖아. 그럼 뒤에 게 2개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앞에 거 3개 중에서 이제 나를 봐봐. 나가 2개가 같고 하나가 다르잖아. 그럼 2번은 아닌 거야. 이렇게 확률로.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후보는 1번 아니면 3번인 거야. 그러면 다가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에다가 1번, 3번을 넣어가지고 등식이 성립하는지 봐. 찍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찍어. 모르는. 그럼 확률이 50%. 뜻은 알겠지? 음.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다. 자연수, 이게 알파야. 이게 알파. 그럼 이제 이거를 알파를 이용하여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걸 이제 알파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네. 그치? 0에서 K까지 NCK는, 우리 NCK는 어떻게 쓰죠? NCK는 NC N-K 이렇게 쓰지? 그렇죠? 53이나 52나 똑같지? 94일이나 98이나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거는 NC N-K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원래 이거는 증명하라 해서 나오는 거니까 아마 이제 너네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건데 이제 2학년 확통을 배우는 애들은 나와. 확통 시험 수능 봐야 되잖아. 그치? 수능에서는 이제 이게 나오는데 K 곱하기 NCK잖아. 자, 이거를 네모 곱하기 N-1 C K- 이게 같다는 얘기 아니니? 음. 그랬을 때 여기 뭐 들어가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팩토리얼을 쓰는 거야. 우리가 이제 NPR이다.
그럼 팩토리얼로 쓰면 어떻게 되지? 위에는 n팩, 밑에는 n-r팩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nck는 어떻게 돼? nck는 원래 ncr, r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k라고 할까? 여기 k라고 나와서 k라고 나왔어. k라고 씁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원래 npk를 뒤에 k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잖아. nc는 그러니까 k 팩토리얼 하나로 더 나눠주면 되지. n팩을 n-k 팩 그다음 곱하기 k 팩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돼. 그래서 팩토리얼로 고쳐보면 이렇게 팩토리얼로 고쳐서 증명하는 거야. 증명할 때도 이건 이제 증명하는 일부를 적어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팩토리얼로 고치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k 곱하기 이거 팩토리얼로 고치면 위에는 n팩 밑에는 n-k팩 그 다음 뒤에 거 k팩 그렇게 되지? 이거는 네모에 곱하기 자 이거 고치면 어떻게 되지? 위에 거는 n-1 팩토리얼 그렇죠? n-1에서 k-1 빼면 마찬가지로 n-k지 뒤에 거는 k-1 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됐니? 어. 자, 그럼 이제 봐봐. 여기가 n 팩토리얼이었는데 여기가 n-1 팩토리얼로 바뀌었잖아. 그럼 얼마를 곱해줘야 돼? 같아지려면? 자, 여기가 7팩이야. 7팩이면 어떻게 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그럼 이와 같은 7팩을 7을 따로 빼놓으면 6팩 이렇게 쓸 수 있는 이게 6팩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가 n팩이야. n팩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 아니니? 그럼 이거를 n을 따로 빼놓으면 이게 n-1팩이잖아. 그렇지? n-1팩이라는 게 1부터 n-1 곱했다는 얘기인데 거기다 그 다음 수가 n이니까 n을 곱하면 n팩이 되겠지. 그러니까 n팩에서 n 하나를 빼내면 n-1팩이지. 여기는 n팩이 n-1팩이 됐다는 얘기는 n 하나를 빼놨다는 얘기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k가 여기 있는 k팩이 이게 k 1부터 k까지 곱한 거잖아. 그럼 맨 앞에 있는 k가 약분되잖아. 그럼 k-1팩이 됐겠지. 그렇지? k팩이라는 게 1부터 k까지 곱한 거잖아 이게. k 곱하기 k-1 곱하기 k-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이잖아. 근데 여기는 k랑 약분되니까 이게 k-1팩이 됐다는 얘기지. 몇 가지 가지. 그럼 네모 안에 뭐 들어가야 돼? n 들어가야지, n. 그렇죠? 그래서 네모 안이 n이란 얘기구나. 그걸 이렇게 어렵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n이야, n. 됐죠? 어. 그럼 이제 다는 뭐니? 다는 이제 여기서 썼던 방법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이 방법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이 방법을 이용하면 k 곱하기 nck 여기가 k고 여기가 k잖아. 그러면 요 앞에 있는 n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n이 바깥으로 나오고 여기 nck를 하나씩 줄여주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 뜻이, 요 위에 있는 뜻이. 그래서 예를 들면 5 곱하기 그 다음에 10CO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그럼 요게 K면 요것도 K잖아. 그치? K가 같아야 돼. 그럼 N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10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걸 하나씩 줄여주는 거야. 4, C4. 이렇게 쓸쓸한 거지. 이해되니? 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거를 저 방법을 써서 고치란 얘기지. 그쵸? 이 방법을 써서 고치란 얘기인데, 요 뒤에 거 있잖아. ENC, EN-1은 요 방법을 써봐. 그러면 앞에서 뒤에 거를 뺀 게 뒤에 오잖아. EN에서 EN-1를 빼면 뒤에 게 1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요 뒤에 거를 요 위에 있는 방법을 쓰면 요걸 1로 고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잖아. 그럼 EN이 바깥으로 나온다고 요 방법을 써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EN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씩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씩 줄여주는 거야. 하나씩 줄여주면 어떻게 되니? 10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만. 지금 요거죠? n 곱하기 n-1. 그러니까 하나 빼니까 2n-1, 그 다음에 c, 그 다음 k-1. 여기 뒤에 것도 하나 빼는 거니까 2n-2 이렇게 되겠다. 미안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조금만 따로 빼볼게.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수능에는 나와도 자, 1 곱하기 2nc 2n-1 플러스 2 곱하기 2nc 2n-2 그다음 플러스 3 곱하기 2nc 2n-3 그다음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그다음에 2n 곱하기 2n c 제로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2n에서 2n-1 빼면 여기가 1 되죠. 그렇지? 뒤에 것도 2n에서 여기 빼면 여기가 2 되지. 여기가 3 되겠지. 괜찮죠? 2n에서 0 빼니까 여기가 2n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지금 됐니? 네. 됐어. 그 다음에는 아까 여기 했던 대로, 공식을 하나 써줄까요? 그 위에 거 공식. K 곱하기 NCK. 이거는 N 곱하기 N-C K- 이렇게 고치자는 거야. 됐지? 여기도 K고 여기도 K면 여기 있는 N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하나씩 줄여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잖아. 그럼 여기는 2N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N이 바깥으로 나오고 이거는 하나씩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2N-1 C 0이 되겠지. 괜찮니? 이렇게 쓴 거? 이해되니? 자, 두 번째 거 플러스 여기도 2고 여기도 2 똑같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2n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하나씩 줄여주는 거야. 2n-1 C1 이렇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위에 그렇게 적어놨잖아. 그렇지? 적어놨으니까 저 위에서 적어놓은 거를 써먹어라 이 뜻이야. 그 다음 플러스 여기도 3 똑같잖아. 그럼 2n이 바깥으로 나오지?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 하나씩 줄이면 2n-1 C2겠지. 괜찮죠?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이것도 2n 똑같잖아? 그치? 2n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2n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다음 하나씩 줄이면 en-1 c en-1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식을 en으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2n으로 묶으면 2n-c0 플러스 2n-1 c1 플러스 2n-1 c2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 플러스 2n-1 c 2n-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맨 위에 정해졌죠? 여기에 맨 위에다 정해졌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 얼마라고? 여기 알파죠? 여기 알파죠. 여기 알파라고 했죠. en-c0, en-c1 쭉 해서 en-1, en-1 이게 알파. 괜찮아?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2n 알파죠? 이렇게. 근데 이게 2알파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n이겠네? 2가 어디 갔어? 이게 답이 몇 번? 1번이? 여기가 다르구나. 이게 맞아,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여기까지 푼 건 맞고, 나는 여기 있는 게, 어, 여기 있는 게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줄 알았더니, 여기는 중간밖에 없네. 요 뒤에 게, 요 뒤에 게 중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가운데 거만 있는 게 알파야. 음. 여기에서 요 가운데, 정가운데가 얼마냐면, 여기는 정가운데가, 여기가 2n-1 cn-1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알파야, 여기까지가. 알파. 그럼 여기도 알파지. 그래서 2알파가 됩니다. 여기가 2알파. 내용 이해돼? 가운데가 n-.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합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NC0야. 플러스 NC1이야. 플러스 NC2야. 플러스 NC3야. 플러스 점점점 해서 플러스 NC n-3이야. 플러스 NC n-2야. 플러스 NC n-1이야. 플러스 NC n이야. 그런데 NC0나 NCn이나 똑같잖아. 그렇지? n에서 0 때문에 n이니까. NC1이나 NCn-1이나 똑같거든. 괜찮죠? NC2나 NCn-2나 똑같아. NC3나 NCn-3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딱 자르게 되면 여기 있는 요거 값이나 여기 있는 요거 값이나 같다.
그래서 이게 알파면 여기도 알파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능에 있는 문제를 갖다 넣어놔서 너네들이 풀기에는 조금 어렵지. 괜찮죠? 네. 이런 문제 나오면 다 틀려. 근데 너만 맞으면 돼. 너네 둘만 맞아. 만약에 문제 나오면. 이걸 어떻게 알고 모르겠어. 고1은 못 들어. 고3도 뭐 한 상위권이나 돼야겠지. 저런 건. 또 여기 음, 같이 하면 되지. 같이 해보자. A, B 두 사람이 방과후 수업으로 배설된 서로 다른 5개의 수업 중 각각 2개씩 선택해서 수강하려고 한다. 두 사람이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읽고서 분류를 해서 식을 써서 구할지 모르면 실제로 시험에서도 못 구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동시에 수강하는 수업이 한 개 이하가 되고, 두 사람이 동시에 수강하는 수업이 한 개 이하가 되도록 수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하고 물어봤죠. 그치? 그러면, 자, 수업 5개를 1, 2, 3, 4, 5라고 할까요? 5라고 합시다. 그럼 A, B 두 사람이 2개씩 선택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동시에 수강하는 수업이 한 개 이하가 되도록,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돼? 두 사람이 동시에 수강하는 사람이 한 개 이하라는 뜻은 뭐야? 없거나 없거나 한 개거나. 그렇지? 그럼 2개로 분류해 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1번은 뭐다? 전부 두 사람이 다 서로 다른 2개. 서로 다른 2개씩 선택하는 경우죠. 그렇지? A, B가 선택한 거 B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지.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한 개는 한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그렇지? 나머지 한 개는 각자 달라야지. 그렇지? 나머지 한 개는 각각. 이렇게 분류해야 되겠지? 이해해? 어. 자, 서로 다른 2개씩 선택하는 거. 그럼 A부터 선택하는 거야. 5개 중에서 A부터 2개를 선택해. 50. 그러면 B는 어떻게 해야 돼? A가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3개에서 2개 선택하면 되지. 분할이지, 분할. 그치? 그러니까 5개를 두 사람이 2개 분할하는 거지. 5개 2개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3개 남았는데 3개에서 2개 선택하면 되지. 괜찮니? 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나? A, B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분할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선택을 해서 A, B한테 분할을 해줘야지. 분배를 해줘야지. 쉽게 얘기해. 이거는 쪼개기만 한 거죠. 2조로. 2조로 쪼갰는데 이게 A가 될 수도 있고 이게 B가 될 수도 있고 이게 B가 되고 A가 될 수도 있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A, B한테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2배 이렇게 해줘야 되겠니? 괜찮니? 분할을 하고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자, 일단 5개 수업 중에 한 개는 동시에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듣는 수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5가지죠? 그렇죠? 그럼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동시에 수업하는 걸 선택했어. 그럼 4개 남았잖아? 4개 중에, 4개는 이제 두 사람이 달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가 4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고 B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 맞아요? 어. 근데 이게 서로 바뀔 수도 있죠? A, B가? 그러니까 곱하기 이것도 2팩을 해줘야 되겠네? 그럼 30까지 해서 이거 60까지죠? 5, 4, 20에서 60에서 120까지인가? 너무 많은데? 없죠? 한 개를 동시에 선택했어. 5가지. 그럼 4개 남았어. 4개 중에 A가 선택했어. 4가지. 아, 여기 2팩분의 1을 해줘. 이게 똑같이 선택했구나. 한 개 한 개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2팩분의 1을 해주고, 그 다음 분배를 해야 되니까 또 2팩을 해줘야 되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60까지죠, 이것도? 120까지 아닌가? 아니, 이거는 여기가 곱하기 2팩을 안 곱해야 되네. 왜 안 곱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하자. 이 방법보다 여기다 적어놓고,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A도 2과목, B도 2과목을 선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2과목이 동시에 2과목이거나
동시에 두 과목을 선택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동시에 한 과목을 선택하거나, 또는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지, 동시에 빵 과목을 선택하는 거 전부 세 가지죠. 그렇지? 동시에 두 과목을 같은 걸 선택하거나 한 과목만 선택하거나 빵 과목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계산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전체에서 이거 하나 빼도 되지. 여사건을 이용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사건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2, B도 52지. 그래서 전부 100가지야. 그렇겠지? 그 다음에 둘 다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 어, 둘 다 동시에 선택하는. 5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10가지지? 두 과목을 동시에 선택하는. 이 경우를 빼주면 되죠. 그치? 이게 52잖아. 그래서 몇 사건이니까 전체에서 이거를 빼주면 되지? 이게 전체잖아. 전체에서 두 과목을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를 빼주면 돼. 100에서 10개 빼니까 90까지지? 이게 더 편하지, 계산을. 왜 전체적으로 무조건 있는 거? 어떤 거? 전체 그런 그럴 필요가 없지. 왜 이 두 사람이 5개 중에서 두 과목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겹쳐도 상관없는 거지. 어떤 거를 하고. 여기 동시에 수강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5개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B도 2개만 선택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 그게 100가지야. 근데 둘 다 동시에 똑같은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를 빼면 지금 여기는 문제의 내용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사건이 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두 과목을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를 빼면 됩니다. 괜찮아? 전체가 이거니까 2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전체에서 빼자. 또, 계속.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고 풀어보고 그래야 늘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분류하는 것도 자꾸 해봐야 늘어. 크기가 서로 다른 A사 카메라 세대와 크기가 서로 다른 B사 카메라 세대를 진열하려고 한다. 이 6대의 카메라를 크기가 가장 큰 A사 카메라가 크기가 작은 B사 카메라보다 왼쪽에 있도록 이런 얘기지.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소관계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대소관계가 정해진 순열. 대소관계가 정해진 순열. 여기 ABC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ABC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냐고 물어보면 3팩이야. 3팩인데 만약에 A하고 C가 순서가 정해졌어. A가 C보다 반드시 앞에 서거라. 대소관계가 정해진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대소관계가 정해진 거를 같은 걸로 봐. 대소관계가 정해진 이 2개를 같은 걸로 보고 이거를 일렬로 세워. 그럼 아까 어떻게 했죠? 3팩을 얘네가 순서 바꾸는 경우가 2팩이니까 2팩으로 나눴지? 그렇지?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똑같은 거 2개를 똑같은 2개를 P라고 할까요? 이렇게? 2개를 같은 걸로 보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를 일렬로 세우면 똑같은 게 PP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요 B가 돌아다니면 되잖아. B, P, P 이렇게 되거나, 그렇지? 또는 P, P, B거나 이렇게 세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요 P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다가 큰 거는 앞에다가 작은 거는 뒤에다 세우면 되지. 배수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걸로 보고 세운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는 P, 저기 A를 세우고 뒤에다가는 C를 세우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지금 문제에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대소관계가 정해진 순열은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로 고쳐서 푸는 거예요. 같은 문자 순열로 고쳐서 푼다. 그래서 대소관계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모두 뭘로 본다? 같은 문자로 본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A사 카메라가 A1, A2, A3라고 하자. B1상 B1, B2, B3라고 하자. 이게 크기 순서라고 하자고. 그런데 A사의 가장 작은, 가장 큰 거, 가장 큰 게 B사의 카메라 가장 작은 거보다 왼쪽에 하도록.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은 문자로 보고. 같은 문자로 보면 전부 몇 개야? 둘, 넷, 여섯 개니까 6팩이지. 근데 이거 같은 문자니까 이거를 같은 문자로 보면 2팩으로 나누면 되지. 이거 순서가 바꾸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볼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6팩이면 720까지지. 2로 나누니까 360이 되겠지. 설명 이해되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알고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같은 다수관계가 정해지면 같은 문자로 보내. 743번. 이거는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수능에 한 몇 년 전? 우리 애때 나온 10, 11년 전? 11년 전에? 음. 서로 다른, 그때는 5켤레였는데 이건 7켤레로 바꾼 거야. 7켤레 운동화 중 14짝 중 5짝을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운동화 7켤레가 있어. A1, A2, 한 켤레, B1, B2, 두 켤레, B3, 아니, B 했죠? 그러니까 C1, A, B, C, D, E, F, 둘, 넷, 여섯, G. 예. C2, D2, E2, F2, D2. 그렇게 해서 7켤레가 있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14짝이 있는데 그 중에서 5짝을 택하는 거야, 5짝. 이 중에서 5개, 낱개로 5개를 택하는 건데 오직 한 켤레만 짝이 맞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오직 한 켤레만 맞아요. 그럼 7켤레 중에서 한 켤레를 일단 뽑아야지. 짝이 맞는 걸 뽑아야 되니까 7이겠지? 그렇죠? 이런 거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아, 7켤레 중에서 지금 한 켤레를 뽑았잖아. 그 뽑는 경우가 7가지잖아. 이렇게 7이라고 써놓고, 그 한 켤레를 이거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놓는. 그럼 이제 나머지에서 뽑으면 되니까 좀 계산하기가 편하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계산할 때는 계산을 해놓고 그 경우를 딱 정해놓는 거야. 그 중에 하나를. 그럼 이제 나중에 여기는 6켤레 중에서 몇 짝을 뽑으면 돼? 여기는 6켤레 중에서 3짝을 뽑으면 되잖아. 음. 3짝을 뽑으면 되는데 같은 거면 안 되잖아. 그렇지? 오직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되니까 다른 짝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지? 그럼 어떻게 뽑을까? 지금 몇 개 남았죠? 12개 남았지?
12개 중에 3개를 뽑고, 같은 거를 뽑는 거를 빼면 되지 않을까? 같은 경우를 뽑는 게 5개 아닌가? 그죠? 12개 중에 3개를 뽑아. 근데 그 중에는 같은 짝인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 같은 짝인 경우를 빼면 되잖아. 그러면 5켤레니까 짝이 같은 경우가 5가지일 거 아니야. 아, 그치? 6가지지. 6가지. 를 빼면 돼. 계산해볼까? 12, 11, 10을 4, 2, 1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거 5가지, 이거 4가지지? 4, 5, 20 곱하기 11이지? 그러면 220이지? 220에서 6 빼면 214지? 맞아? 답이 틀렸네. 끝자리가 틀렸잖아. 굳이 다 안 해봐도 돼서 4, 7에 20. 끝자리가 8이야 되는데 8이 없네. 그럼 7켤레 중에 한 켤레 뽑고 그러면 여기가 틀리면 이제 여기 같은 데겠지. 12개 중에 3개를 뽑고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2개 중에 3개를 뽑고 그 중에서 같은 경우를 빼면 되지 않나? 요 뒤에 게 같은 경우를 뽑는 건데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같은 경우가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네? 아니야. 다시. 같은 거를 뽑는 건 어떻게 계산하지? 세 개 중에 2개를 뽑는데, 3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같은 경우가 5가지가 나오는 거지, 6가지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한 켤레를 뽑았잖아? 그럼 이제 세 짝이잖아.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전체야. 그치? 그럼 이제 3개 중에서 같은 거 2개를 뽑아야 되잖아. 같은 거 B1을 뽑을 때, C를 뽑을 때 이렇게 6개잖아. 같은 거 중에 2개를 뽑는 게 6개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20에서 뭐를 빼야 되냐면 이거를 빼야죠. 그럼 이거 세 가지가 18가지? 맞니? 18가지를 빼야 되니? 그럼 202가지? 그래도 안 맞으지. 다시. 이렇게 시작하면 틀리나?
여기서는 해답지에서는 이렇게 구했어. 12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 아, 12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6켤레 중에서 세 짝을, 세- 하나씩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6개 중에서 서로 달라야 되잖아. 서로 달라야 되니까 하나씩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6개 중에 이거, 이게 선택됐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 선택되는 게 각각이 2가지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잠깐만. 한 판을 선택했어. 12개 중에 세 쌍을 선택해서 세 짝을 가지고 같은 거를 뽑는 경우를, 이거를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12개 중에 세 짝을 선택했어. 여기서 빼는 거야. 어, 같은 경우를 빼는 거야. 그 중에서 한 짝이 같은 경우. 그렇죠? 한 짝이 같은 경우가 6개죠? 3개를 뽑는데 3개 중에 한 짝이 같은 경우. 그게 6개지? 나머지 하나는 다른 거를 뽑아야지. 한 짝을 뽑았어.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뽑아야 되잖아. 그게 5가지지. 그치? 그래서 30가지를 빼면 될 것 같은데? 30가지를 빼면 얼마니? 그러면, 190가지죠? 여기다 7을 곱하면 0, 7, 9, 63, 1330? 없어.
음.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5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12개 중에 3개를 선택했어. 그 중에서 한 짝이 이제 같은 경우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짝이 같은 경우가 6가지는 맞아. 그럼 3개 중에서 한 짝을 뺐으니까 하나 남았지? 하나 남은 거는 나머지 10개 중에 뽑을 수 있지. 12개 중에 2개가 한 짝이 맞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거는 10개지, 10개. 5개가. 이게 전부 12짝이잖아. 12짝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 중에서 한 켤레가 같은 경우를 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켤레가 같은 경우가 6개잖아. 그래서 6이잖아. 그럼 이제 세 짝 중에 2짝을 뽑은 거잖아. 같은 거를. 지금 세 짝을 뽑는 건데 같은 거를 한 켤레를 뽑은 거잖아. 이 6가지가. 응. 그럼 나머지 한 짝을 또 뽑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뽑혔다고 치자고 같은 게 저 앞에 게 뽑혔다고 치면 나머지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게 10개잖아. 여기가 곱하기 10이야 된다. 5가 아니야. 그래서 220까지에서 60을 빼야 되네. 그럼 160까지죠? 여기다가 7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0, 6, 7에 42, 110, 1120. 그래서 5번이. 이렇게 접근하는 건 맞는데, 요 뒤에 게 자꾸 틀리는 거야, 뒤에. 12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 또 짝이 맞는 거를 하나를 선택할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거지. 됐어? 남녀 학생 14명으로 이루어지는 학생회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다. 3명의 대표를 선출해. 남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되도록 선출하는 방법의 수가 308가지인데 적어도 1명이니까 6건이 낫겠죠? 남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된다는 얘기는 모두 여학생일 경우를 빼면 되지. 그렇죠? 음. 남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남학생 수를 x라고 두면 되지. 그럼 여학생 수는 14 마이너스 x겠죠? 괜찮지? 그래서 14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 건데, 이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3명을 뽑을 때를 빼면 되지? 맞아? 아, 그러면 14 마이너스 x에서 C3 이렇게 주면 되지? 이게 얼마다? 308이다. 괜찮니? 음, 그러면 14 C3이 얼마입니까? 364? 364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 14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면 13 마이너스 x, 또 하나 빼면 1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 여기는 6이죠? 이게 얼마다? 308이가 이 말이네? 괜찮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넘기고 6에 14 마이너스 x, 13 마이너스 x, 12 마이너스 x, 이거는 364에서 308 빼면 되죠? 그럼 얼마야? 56? 네. 56? 그럼 이거 여기다 오면 56 곱하기 6? 14 마이너스 x, 13 마이너스 x, 12 마이너스 x,
이거는 56 곱하기 6이죠? 그럼 연속된 세수의 곱으로 고치면 되지? 56이 7, 8에 56이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이죠? 이게 8이겠지? 음, 괜찮지? 그럼 x는 6이겠죠? 괜찮아? 어. 음, 무슨 740을 요즘에는 맨날 테스트만 만들어. 그리고 시험을 못 봐.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맨날 테스트를 만들어. 그리고 한 번도 시험을 못 봐. 질문이 너무 많아. 아마추어 탁구팀의 여자 선수는 남자 선수보다 2명이 더 많다.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보다 2명이 더 많아. 이 팀에서 여자 2명으로 이루어진 여자 복식팀을 만드는 방법의 수가, 그러니까 복식팀 만들려면 2명 뽑으면 되잖아. 그렇지? 뭘 물어본 거야? 여자 선수의 수를 구하라. 이게 X면, 이거는 X-2네? 그러면 여자 2명으로 이루어진 복식팀은 어떻게 돼? XC2죠?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이루어진 혼성 복수팀은 XC1 곱하기 X-2 C1 이렇게 되지? 수보다 20만큼 작다? 그럼 마이너스 20 이 말이네? 괜찮지? 뭐 풀면 되지. 풀면 뭐 어차피 2차 방정식이잖 그건 안 해도 되겠죠? 음, 746 7명의 학생이 각각 수학과제 하나씩 제출하였다. 선생님이 채점을 마치고 7명의 학생에게 다시 과제를 임의로 하나씩 주었을 때 3명만 자신이 제출한 과제를 받고 완전 순열이지. 나머지 4명은 자신이 제출하지 않은 과제를 받는 것. 나머지 4명이 I가 아닌 경우잖아. 그러니까 완전 순열이지. 완전 순열 한번 설명했죠? 그렇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성적표를 나눠줘. 자, 이거 네 거, 이거 네 거. 했는데 전부 다른 사람 성적표를 받은 경우. 그렇죠? 우산을 쓰고 왔어. 수업을 다 듣고, 이제 우산을 가지고 집에 가는데 모두 다 다른 사람 우산을 가지고 와. I가 아닙니다. 모자를 쓰고 다 회의실에 들어왔어. 회의 끝나고 나가는데 모두 다른 사람 모자를 쓰고 가는 경우. 그런 거를 완전 순열이라고 한다고. 그렇지? 그리고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외우라고 했죠? 2명일 때는 몇 가지? 한 가지. 3명일 때는 몇 가지? 두 가지. 4명일 때는 몇 가지? 4명일 때는 앞에 거 2개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빼고, 3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AN은 N-1, N-1, 그 다음에 AN-1 플러스 AN-1. 앞에 거 2개 더하고, 그 다음에 N-를 곱하는 거야. 5명이면 N-1이 4죠? 앞에 거 2개 더하면 얼마야? 11이지? 그래서 44가지. 외워두는 게 좋아. 4명일 때는 몇 가지야? 9가지야. 이해되죠? 그래서 4명이 완전 순열일 때는 9가지. 3명이 자신이 제출한 거를 받는 거니까 7명 중에 3명 선택해야죠? 73이겠지. 그래서 답은 73
곱하기 9가지. 그러니까 완전 순열은 9가지. 괜찮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완전 순열. 잘 나와요. 수능에도 자주 출제됐어. 아, 근데 선생님 수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너네 그럼 풀고 가. 30분 동안 나머지 좀 틀어봐. 책, 테스트 보는 것보다 그게 낫지. 음, 옆방에서. 하는데요. 그냥 그 다음에 숙제는 행렬. 다 풀자. 행렬 쉬우니까.